IBS가 4.15 총선 이후에 제작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적중. 네, 오늘 두 번째 논제는 선거 이후에 또 많이 한쪽에서 달아오르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나온 거 있어 잠깐 볼까요? 저거는 좀 MBC에서 보도한 것 같은데 부정선거 투표 조작 집중 검색. 이제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이걸 누가 퍼뜨리고 있냐 이제 그런 기사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사전선거 조작이 가능하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강봉석 박사께서 사전선거 조작에 대한 단평 한번 먼저 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뭐 세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구들 저게 100% 맞다트리다는 얘기할 수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이렇게 배제하다 보면은 그래도 남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국민의 눈, 그 관계된 그 관계자들의 어떤 그 양심이나 시각을 감안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 상실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일종의 뭐 자기 합리화에 대한 하나의 기제로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저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좌든 우든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죠. 실제로 선거 부정에 대한 사례가 없지 않았고 뭐 우리가 길게 가면 4.19 혁명이 자체가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저항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뭐 아주 가깝게는 뭐 1980년대 중반에 뭐 구로구청 뭐 그 투표 조작 뭐 관련해서 했는데 뭐 그거부터는 조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뭐 그 당시에 뭐 학생들이나 이런 시민들이 이제 뭐 그거 관련해서 뭐 법적인 처벌도 받고 했지만 그때도 그게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명쾌하게 확인된 거는 없고 그대로도 보면 이제 선거 때마다 이쪽 저쪽에서 다 그게 나왔어요. 뭐 12년 대선 때는 오히려 이쪽 뭐 우리 그 민주당이나 그쪽에 지지하는 분들 쪽에서 뭐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쪽에서 또 나오고 우리 쪽이란다 미래통합당계에서 또 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진 쪽에서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상실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국적으로 뭐 사전 투표에서 어느 정도의 표차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표를 이게 현실적으로 조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시민들의 상식과 양심을 믿어보자 이거죠. 뭐가 있었으면 누군가가 한 명도 양심 선언을 안 했을까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mon수 박사께서는 단호합니다. 없다 이제 이렇게 저는 쭉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두 단어로 두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사전 선거 조작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저런 주장을 했을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그 통계학자 지금 명지대 교수님이시죠? 박모 교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인용들 하는 것 같아요. 1000개의 동전을 딱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1000개가 거의 희박한 건데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선거구 이게 그 개표 지금 득표율을 보면 여당이 63, 야당이 36, 이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조작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분들의 첫 번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전 투표는 우리 출구조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구조사는 본투표만 하지 않습니까? 본투표 조사를 해봤더니 미래통합당이 앞섰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투표, 출구조사라는 본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전체 의석을 놓고 보면 무소속 빼고 그 다음에 정의당 한 석 빼고 나머지 석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한 석이 앞선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180석이 나오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주장하는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온라인상에 이제 오프라인상으로
개표 요원이 있고 검표 요원이 있고 참관인이 있는 개표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산을 조작을 했다. 이게 전산은 지금 LG인가요? 어디에서 아마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은데, 이 구축한 장비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하웨이에서 들어와 있고, 그 하웨이 장비는 중국에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큰 팩트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네네. 자, 다시 제 얘기 뭐냐면, 제가 정답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계든 선거든 뭐 사회학이든 제가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거에 답은 아닌데, 상식적에서 보자 이거예요. 상식적에서. 자, 그렇게 돼가지고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겠어요? 글쎄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음모론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냥 맨 땅에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네. 가장 최근에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인터넷이란다. 그 케이블 방송에서 그 무슨 아이돌 스타 만들기 위해서 선발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조작했다 그랬어요. 네네. 결국에 수사해 보니까 사실 확인돼 갖고 관계자들이 지금 뭐 아마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기 직전인 것 같은데, 일부는 구속도 했습니다. 예. 자, 그거 보세요. 그 안에서 그 CP든 PD든 그 방송 관계자와 그걸 하는 그 IT 업체 누가 도움 받았겠죠? 그 사람들이 한 거를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독자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청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것도. 그거는 사실은 뭐 이런 종이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움직인 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전화기나 이런 걸로 한 거고, 그냥 그거를 대행했던 업체의 서버에서 다 진행이 된 거야. 그래도 확인이 됐잖아요. 뭐 그러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조작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됐다 그러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잘못 저지러진 것도 되게 확인이 됐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민이 참여를 하고 선거 종사원들이 있고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가능이 대부분인 그 투개표 종사원들도 있고 선관위 직원도 있고, 거기에는 사실은 뭐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정의당 지지자도 있겠지만 미래통합당 지지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공화당 지지자가 없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찌됐건 이렇게든 저렇게든 관여를 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분들 주장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쭉 여러 가지 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화해가 어떻고 뭐 트로이 목마가 어떻고 뭐 백도어가 어떻고 쭉 그 하나하나가 다 팩트일 때만 전체가 팩트일 수 있어요. 다 뭐 99개가 팩트인데 그 중에 하나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그게 화해의 게 아니면 또 어떡할 거예요? 네? 그게 트로이 목마가 그게 해서 실제로 중국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전개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논리가 합리성과 근거를 가지고 그 일관되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정이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이유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면 사실은 조금 한번 다시 봐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선거가 끝나서 이미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투표 조작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그 개인과 단체 또는 유튜버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좀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는 거는 이 선거 전체적인 공정 분위기를 해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마찬가지로 저도 제 개인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시죠. 자, 우선 그 방송 3사의 그 출구조사에서 180석을 맞췄다? 맞힌 적은 없죠. 오차 범위 안에서 이렇게 크게 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전 투표에 대한 부분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넣어서 180석이 오차 범위 안에 있었느냐? 자, 이건 방송 3사가 사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방송 3사가 설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이 부분을 취재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출구조사는 단순히 출구조사한 데이터만 갖고 발표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진행됐던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못 받게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만 갖고 답을 내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해명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아마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 한 최소한 2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네. 세 번째 조사가 출구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 세 가지를 합쳐서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는 거고, 더군다나 네. 출구조사는 모든 선거구에서 하진 않아요. 모든 그렇죠. 선거구에서 네.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몇 개 샘플로 이렇게 추출된 데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저 출구조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뭐 3번씩 여론조사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해도 뭐. 네네. 또 하나가 그 이제 전산망의 침투인데 이론상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침투해서 조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개표 현장에서 해당 지역구에서 이제 해당 선거구에서 개표를 했을 때 이게 전산 현장에 있는 집계는 그야말로 개수기죠. 개수기. 이 개수기가 그 후보자의 득표율을 정리해서 전산망을 타고 중앙선관위까지 가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을 중간에 한번 그 득표한 내역을 수기로 적어서 팩스로 이게 수기 또는 컴퓨터로 적어서 팩스로 한번 다시 보내게 돼 있거든요. 중앙선관위에 두 개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망을 타고 온 숫자하고 해당 투표소에서 보낸 팩스로 받은 문서하고 둘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아까 우리 강 박사님 말씀한 대로 양심선언자가 나왔겠죠. 네, 예,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음모론을 제기한 분들이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합리화시키려면 물적 증거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자꾸 얘기하시면 그분들을 막 몰아가시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그분들은 그냥 주장이 있고, 주장인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그냥 주장하는 것 자체는 민주국가에서 누구든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대신에 예, 그게 그 공동체의 뭐 안녕이라든지 기본적인 거를 흐트릴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막 자연스럽게 이 주장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해서 이렇게 되면서 예. 자연스럽게 시민사회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게 그 예. 성숙된 시민사회에 있는 그 증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런 논의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막 동조를 하거나 또 움직임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네. 얘기가 있네. 예? 뭐 그래서 이게 이런저런 반응이 있죠. 뭐 웃는 분도 있고, 뭐 저 사람 말이 맞냐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시민 사회 안에서 흡수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성숙도인데, 조금 네. 저 추상적인 하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저는 뭐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 그 정치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뭐 작게는 이런 투표나 선거에 대한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쌓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평평이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도 그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논리와 이유를 쭉 써놓은 유튜브들이 많아요. 갈릴레오 사후 이후에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내 눈에는 둥근 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보여봐야 수평선 정도인데 그게 뭐 둥근다는 거 되지만 그 너머에 절벽이 있는지 알게 뭐냐라는 얘기 있는 건데, 감각적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서 추상적인 단계에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지구를 다 걸어 다니거나 지구에 올라가 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라고 입증한 건 아니에요. 갈릴레오든 누구든. 그분들은 여기에 앉아서 본인의 작게는 상상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단계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만들고 그거를 그때까지 확인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참 지구가 돈다는 거였죠. 예.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건데, 우리가 아직도 감각적인 수준, 자기의 눈과 귀와 혀와 코로 맡아지는 그 수준, 자기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제대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논쟁, 이런 것들을 다툼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봐. 다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이 어수선해 보이는 상황의 그 본질, 에센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소한 감각적인 부분에
어떤 그 이견과 논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단계가 진행되면 이게 성숙한 사회다.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에 대해서 뭐 이건 뭐 네가 틀렸네, 맞았네, 뭐 이런 것라기보다는 누군가 그냥 그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알게 모르게 배우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봐야 될 게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좀 시민사회 전체가 좀 성숙한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적중이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나오고 있는 분이 민경욱 의원이거든요. 네, 민경욱 의원이 지금 투표한 보전 신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재검표를 하려면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공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표가 이상이 없으면 5천만 원은 국고로 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이걸 좀 낮춰놓으면 뭐 너나 나나 다 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게 선을 좀 높게 5천만 원 선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야죠. 그죠? 예, 받아들여서 그냥 공개하면 되죠. 그래서 그 공개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음모론은 그야말로 일부 사람들의 주장으로 뭐 그전의 선거처럼 이게 끝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드러난다면 어떤 그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불식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이제 곧 소송 제기해야 되겠죠.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니까 선거부의 소송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재검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뭐 그래서요. 네네. 하여튼 투표자 음모론이 가시지 않고 계속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인 요구가 있으면 그것이 그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재검표를 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또 그것만으로 설명 안 될 수도 있어요. 입증이 돼도 그거를 안 받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선거 부정이라는 거는 그 상상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건 그야말로 국기문란행위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투표로서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이 부여가 되는 건데 그거를 조작을 했으면은 지금 현재 권력 자체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정통성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 정도의 그 파장과 연결성이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논제로는 투표 조작의 음모론 나오고 있는 음모론의 진실은 어디인가 제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